어째서 이게 좋은 생기부인가? 세특 예시를 분석해보는 챕터입니다. 생활기록부가 뭔지부터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인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성장을 할 때, 못 본 사이에 세로로 커진 게 아니고 좌우로 커졌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듯이 성장 또는 학습,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결과로 삼아서 성장하는가가 결국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저는 이제 시대, 국가, 사회, 대학, 학교 하여튼 남들이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것이 곧 학교 생활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러한 목표, 이러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교육이고요. 추가로 유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러한 역량들을 또한 강조하는 세특이 이루어지고 그런 생기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생기부에 뭘 넣어야 하냐라고 한 문장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역량을 넣어야 된다라고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기부에 뭘 넣어야 해요? 그러니까 나 지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잘 배워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잘 쓴 생기부란 어떤 생기부인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잘 쓴 생기부란 어떤 생기부인가? 역량을 증명하는 생기부. 교과 전형은 면접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과 전형인데 점수만 보내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는 면접 없이 세특만, 생기부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당신들이 샀던 바로 그 인재다라는 걸 생기부만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기부. 면접에 갔을 때 생활기록부와 함께 나의 설명을 통해서 내가 나 안 뽑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것을 여유만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기부와 그런 인재가 대학에서 뽑고 싶은 좋은 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러내야 할 역량, 곧 평가 기준, 대입에선, 학종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인재, 좋은 인재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다라는 이런 항목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유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현행이라고 있죠. 현행 총 4가지의 평가 요소였다면은 지금 계산안에서는 3가지 평가 요소. 이게 지금 뭐 모든 대학에 적용이 된 그런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차차 이런 식으로 지금 파급이 되어가고 있고, 똑같은 이름은 아니더라도 대학마다 각자 다른 이름, 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합종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보셨다 보니까 사실 대입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분들께서는 많이들 봤을 유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인데, 이거 뻔한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그냥 책자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 다들 하는 얘기 아닌가? 그냥 좋은 사람이란 얘기잖아. 그렇지만 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국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앞서 봤었던 이 내용들, 우리 친구들이 대입에 가려면 꼭 봐야 되는 평가 요소, 그 입시 모집 요강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실제로 반영해서 우리 친구들을 대학에서 뽑는다는 얘기죠. 그냥 흘러 들어가면 된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점. 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전남대학교 지방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관리하면서 이제 봤을 때, 전남대학교 총장 홈페이지에 가면 총장 인사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쭈루루 읽어보니까 전남대학교 총장의 말로써 우리 대학엔 이런 인재를 뽑는다라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좀 이걸 발췌를 해봤더니 한마디로 이런 역량을 가진 인재를 뽑고자 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역량이라는 것, 결국 대학교에서 뽑는 평가 기준이라는 건데, 이 평가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췌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에서는 우리 이런 학생을 뽑는다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밑줄 쳐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 모습은 다음과 같다. 네, 이렇게 총 5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역시 서울대답게 굉장히
무게 있고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워딩들이 느껴지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평가 기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각자 되게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이렇게 평가 기준까지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역량들이 어떻게 세부 평가가 되냐라는 것도 같이 보면서 생기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녹여내야 되는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고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서 세특에서 녹여내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냐라는 것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위에 학업 성취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은 우상향인가 하향인가 이런 것들은 내신 점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이라면 이렇게 밑줄 쳐놓은 부분들은 실제로 세특, 수행평가를 통해서라든지 학생 산출물이라든지 학교 수업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텍스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세특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주도적인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태도와 열정이 돋보이는가, 아래 탐구력에 보면은 교내 활동이라고 제가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 현재 대입 반영되는 항목들을 보면은 봉사활동도 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한 개인 봉사활동만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친구들 예비고일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할때 교내 활동들이 다양한 고등학교를 추천을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전공 적합성이었다면 지금은 진로 역량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한 전공, 한 우물만 판다는 말이죠. 간호학과를 지망한 학생이 간호학과에 대한 인재, 간호학과 박사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로 전체에 대한 폭넓은 어떤 탐구를 위해서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을 바뀌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 네, 이런 내용들이 세트에 드러나게 된다.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학교에는 없는 선택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또는 계열과 어울리는 선택 과목을 주체적으로 찾아서 들었는가 라는 내용들이 위에 해당한다면 아래에 밑줄 친 이런 부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세특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세특에서 굉장히 드러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협력이라든지 공감, 수용하는 태도 등등은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생기부를 통해서 봤을 때 이 학생의 활동 또는 선생님의 평가 등등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세특에서 드러나냐? 이러한 내용들이 세특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력,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 이거 왠지 말하게 듣기 같지 않아요? 말하게 듣기, 국어에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눔, 배려, 구체적 경험, 자신이 맡은 역할의 최선,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을 주도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 영향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세특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취시하는 말이긴 한데, 있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 저한테 상담을 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되게 그렇듯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세특을 작성해 주시는 게 맞으나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세특을 어떤 참고할 자료를 써와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세특을 적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물어보고 조언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결국 다시 말해서 학생이 세특을 써야 될 때, 선생님 저는 배우기만 했지 세특을 쓰는 건 잘 모르는데요.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도 같은 말씀 하시죠. 그래서 세특을 쓸 때 참고하면 정말 좋을 자료를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왼쪽 제가 인서울 5위권, 인서울 20위권만 인서울 대학 키워드도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내용으로 세특이 끝나면 네, 좋은 내용이다. 우리 학생의 장점이 보이는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특강의 메인 중에 하나인 좋은 세특 예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친구는 경희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친구고, 이제 생물학과를 지원한 친구예요. 이 친구의 과목별 세특을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아래 평가 포인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포인트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놨는데, 이 부분만 앞에 한 문장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따라오세요. 밑줄 읽겠습니다.
지원자의 과학탐구 실험과 수2 과목의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을 보면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땡땡땡땡 직접 자료를 얻고 추가 실험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학업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가져왔냐? 학종 가이드북에서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학종 가이드북에 올라올 정도면 모범 사례로 쓸만한 획득이겠죠. 네,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세택을 같이 쓰는 친구, 어떻게 첨삭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개인적인 자료다 보니까 제가 제 친구들의 개인적인 친구들 쓰기 미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가이드북에 있는 모범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질문 좀 주셔가지고, 네, 답변을 좀 드릴게요. 가이드북에 있는 모범 사례 세특인데, 보시면, 성취 동기와 목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자발적인 학습이 보일 것 같아요. 추가 실험을 하는 것 굉장히 또 의미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죠. 그리고 보면은 수투에 이 가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도 학교에서도 세특을 국어를 가르치면서 세특을 써봤고 지금 이렇게 교육회사에서도 컨설팅을 하면서 봤을 때 가장이라는 워딩이 생각보다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네, 이런 어떤 것들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굳이 학문에서 그치지 않고 실생활과 연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죠. 뭐 이제 내가 간호학과를 전공하는데 지구과학을 배웠어요. 지구과학 탐구에서 꼭 실생활을 녹여내야 한다는 걸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학문들을 실생활과 연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문제를 좀 내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여기 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밑줄을 쳤겠죠? 근데 이제 과학연구실험과 수투 과목이라고 해서 제가 밑줄을 쳤는데,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혹시 뭘까요? 답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셋 하나에서만 찾아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수투 과목만 보고 이 학생이 수학적 재능이 있다, 또는 이 학생이 전국 적합성이 또는 이제 진로 역량이 잘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세트, 여러 생활 기록부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연계, 탐구, 융합, 연계, 정말 좋은 단어들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부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활기록부 전체를 보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가지고 온 또한 다른 세특인데요. 2023년 서울대 본과대학 건축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입니다. 내용이 워낙 좋은데 이제 중요한 부분, 밑줄 친 부분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물리 현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체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에서 천천히 들어 올린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 저는 이 문장 보고 약간 좀 짜릿했어요. 아, 이 학생 궁금하다. 그냥 누구나 그냥 당연하게 이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문장도 천천히? 천천히라는 말이 주관적인데 누군가한테 빠르고 누군가는 천천히일 수 있는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지? 곱씹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흔적이 돋보이는 세특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을 통해서 이 친구 어떤 친구다라는 게 보이는 두 번째 문장, 밑줄 친 부분. 수행평가에서 우리 학교가 지진으로 무너질 확률은 얼마일까? 라는 부분을 보면서 주제로 작성을 했다.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쳤냐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감독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틴 스콜세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것까지 노리진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탐구를 세특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의 위험성이라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학교, 나와 연관지어서 탐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적극성, 자기 주도성이 돋보이는 세특이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내용들로 쓰면 좋겠다. 관훈쌤, 담임쌤의 세특 관리, 생기부 관리라고 해서 이따가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세특이 왜 좋은 세특인가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세특.
이거는 중앙대에서 가지고 온 국어교과 세특인데 탐구력이라는 챕터랑 연관지어서 나온 이제 세특 예시였어요. 위에 제가 읽어볼게요. 위에 밑줄 친 부분만. 자, 게임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에서 철학을 공부하여 게임의 세계관을 사상적, 구성적으로 심도 있게 제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매우 인상적임.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짝 얹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 아내가 게임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임의 구상한 스토리에 대해서 이따금 얘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 듣다 보면 와 이거 정말 방대하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게임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뭐 궁극기 잘 쓰고 이제 한타 한타 잘 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세계관 요즘 우리 친구들 재밌게 잘하는 롤 있잖아요. 롤 인물들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각자 다 배경이 있단 말이죠. 이런 배경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떤 갈등,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국어교과라는 세특 내에서 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 것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국어랑 관련된 국어교과랑 관련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량을 탐구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세특에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체크 포인트 위에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에서 어떤 분이 이제 설문지 그 약간 좀 개선해야 될 점에 한 대학만 보이는 게 아쉽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대학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해봤는데요. 그래서 한양대 학종 가이드북을 보면 이제 문학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이 부각된 세특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모범 사례 세특이고 이렇게 첫 번째 밑줄인 것처럼 시대상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정리를 하거나 두 번째 밑줄처럼 물과 같이 자신에게 생명력을 불어주는 소재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를 보면서 이 물이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물이라면 나한테 생명력을 주는 소재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나만의 아까도 말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대학에 잘 갈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개인적인 내용들을 넣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 돋보이는 세특이었다. 동국대 학종 가이드북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가지고 자율활동이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모범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동국대에는 보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습득이긴 했어요. 그래서 학급 전체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활동 안에서도 스스로 조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멋지다. 자기주도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세특에 대한 행특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경기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고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밑줄만 좀 볼게요. 대청소를 하기 위해 책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친구의 책상이 없어져 난감해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신의 일처럼 다른 반 책상 사이에서 찾아내는 모습. 선생님도 잘 관찰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은 실제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특에 잘 적힐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소외된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 마지막 밑줄. 교실 선풍기 청소, 수능장 설치 도움 역할부터 커튼, 고리 보수, 문단속 등 작은 부분까지 늘 솔선수범해서 담임으로써 항상 믿음이 가는 학생. 자, 이러한 행특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지원자 A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나눔과 배려심이 확인되는 정말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이번 활동을 통한 리더십이 확인되고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이 돋보이는 지원자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입을 위해서 행특을 보고 실제로 이제 행특을 써보고 그리고 생기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 우리 친구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써줄 만한 친구들이 좀 잘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노력을 한 학생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좀 더 열심히 발전하려는 모습들이 세특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특이 되게 멋있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꽁으로 바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세특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네, 그렇게 구체적인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협업 능력, 리더십, 이제 행정에서도 살릴 수 있거나 이제 공동체 역량에서도 강조하는 협업 능력이나 리더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살려볼 수가 있겠다. 이제 반장 공략을 고민하는 리듬 타는 제이지님의 질문에 멋쩍은 튜브님과 이제 비오집은 튜브님 이제 익명으로 좀 바꿨는데요. 이게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달아주셨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비오집은 튜브님의 의견은 반장, 회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좀 제안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보셨죠? 그 다음 것도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저한테 의미가 있는 내용이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협업 능력을 드러내는 과세특 예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세특을 썼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단톡방에 썼던 내용인데 단톡방 위에 협업 능력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첨언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활동 수행평가를 지도하고 실제 과세택을 작성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협업 능력과 공동체 역량은 여러 곳에서 표현할 수 있으나 특히 모든 활동에서 나타내기 용이합니다. 저는 이제 팀 리더랑 팀원, 그리고 적극적인 팀원과 무임승차하는 팀원과 세특을 정말로 다르게 적었어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무임승차하면 세특에 적힌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었냐 이런 식으로 실제 세특이 썼던 문구들을 가지고 온 건데 팀 리더는 이제 뭐 리더십을 발휘해 전체 과정을 총괄하여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하여 등으로 이제 썼었고 적극적인 팀원은 이제 조장을 떠나 조장은 한 명이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할 경우에는 조장이 아니더라도 솔선수범하고 늘 경청하는 4대 우리 친구들 이제 세특을 써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임승차다. 그러면 아예 안 적었어요. 모든 활동을. 어떤 친구는 협동 능력에 대해서 이제 노력이 필요함 등을 좀 적은 적이 있는데 사실 노력이 필요함이라는 워딩은 이제 세특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특을 썼었다. 그리고 이제 고1 국어가 세특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했었다. 아까 우리가 상위권 대학, 그 인서울 대학 키워드 이런 것들을 좀 봤었죠. 그 빨간색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아까 그 내용을 좀 떠올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능숙, 탁월한 역량, 일관성, 확고함, 재능 발휘, 깊게 고민함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네, 또 좋은 세특 예시로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담임쌤이 알려준 생기부 관리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관리하는 친구한테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성적이 낮아요. 성적이 3, 4등급 아래예요.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세특을 써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특을 잘 써가려고 막 찾아보니까 아까 봤던 뭐 인상적인 탁월한 부각됨, 가장 뭐뭐함 이런 워딩들을 쓰면은 좋은 세특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세특만 잘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라든지 뭐 특목 자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별개인데 일반 고일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이제 3등급 이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아니 너네는 이미지가 고작 그 정도니까 이제 그 정도 세특만 써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탐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세특에서만 녹여내려고 하지 말고 전 학년 또는 그 학년 전체 여러 세특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특이 쫌쫌따리인데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잘 쓴 세특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의심을 받기 쉽단 말이죠. 아 이거는 학생이 그냥 어필하려고 쓴 것 같네. 근데 그걸 선생님이 그대로 넣어준 것 같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탐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은 곳곳에 그런 탐구 역량이 드러날 수 있게끔 세특이 나오게끔 이제 노력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좀 써오라고 하더라도 갑툭튀 이거 하나면 월등히 잘 쓴 이런 세특 이건 학생이 썼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내 탐구형이 돋보이게 써주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성적이 5등급인데 세특은 압도적인 탁월함 학급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인 이러면 이제 좀 괴리가 있다. 근데 괴리는 없는 게 좋겠다. 네. 담임선생님이 알려준 생기부 관리, 학종을 준비하는 생기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류평가를 위해서는 남다르면 궁금한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냥 당연하게 넘어간 천천히라는 말을 보고, 물론 다른 것들도 잘했겠지만, 서울대 합격자는 천천히? 이게
너한테는 천천히지 나한테는 천천히가 아닐 수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천천히는 이런 거야 라고 짚고 넘어가는 이런 탐구 태도를 통해서 궁금해지고 궁금하면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물어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 뭘 통해서? 생기부 세트를 통해서. 성적은 숫자,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숫자 말고 문장으로 보여지는 것에 나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면접 평가. 면접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내 생기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기부 내가 만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3학년 면접 보기 전에 1학년 때부터의 탐구 수행평가를 차곡차곡 모아 놓을 것. 이건 제가 나중에 특강 기회가 되면은 면접 특강이나 다른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중3 친구들도 있겠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노트북이든 뭐 아이패드든 탐구 수행평가 활동 자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안 해봤다면 지금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방학 전에 꼭 수행평가 자료들을 폴더에 모아놓는 준비를 해놓을 것. 나중에 고3 되면 까먹기 때문에 각종 중요한 생기부 말씀을 드렸고 달성 생기부란 이런 생기부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아까 진로 활동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근데 이 다양한 활동이라는 거, 다양한 활동을 한 번에 끝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생기부의 학년 내 연계를 일단 담을 것. 자,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진로가 부정확하거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명확한 목표가 아직은 없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미래 사회를 접어들고 있으니까 AI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AI라는 키워드도 있고 요즘 챗 GPT도 있고 대형 인공지능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탐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로 학년 내에서 보여지면 좋겠다. 자, 이 친구는 이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희망진로가 마케터였던 친구인데 보시면 영어 원에서는 마케팅 기업에 대한 내용, 한국지리에서도 이제 마케팅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컨텐츠, 자율활동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 근데 이제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갔지만 진로만 우겨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진로 내용을 좀 녹여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했지만 테드라든지 지역 자산에 대한 내용들 또는 자율활동은 이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들었죠. 이런 내용들이 다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과와 멀어진 진로를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교과 역량도 연계를 시키면서 진로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단톡방에 질문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네, 진로를 우겨내는 것이 아니라 교과 역량을 먼저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요즘의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고 정말 실제로 우리 평가위원들이 이제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생활기록부 내용이다. 학년 내 연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학년 내에서도 이렇게 보여줬다면은 그 다음은 학년 간 연계도 담을 수 있도록 이 친구 아까와 똑같은 친구인데요. 1학년 진로활동, 2학년 진로활동, 3학년 진로활동 좀 더 심화된 점진적 발전 양상이라는 말을 썼죠. 일관된 것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나아진 마치 네, 한옥의 답처럼 점진적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좀 더 압축이 되는 의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죠. 1학년 때는 이제 생명과학, 생명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은 2학년 때는 어떤 의학, 생명의학, 의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3학년 때는 좀 더 깊이 들어서 어떤 과, 안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이렇게 좀 더 좁게 들어가는 과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느낌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학년 내 연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은 학년 간 연계 중요하다. 엄격한 생활기록부 이렇다. 구체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다들 아실 법한 내용들이 넘어가 보자면 구체적이다라는 어떤 것이다. 단순히 왼쪽처럼 수행평가 활동을로 땡땡을 함 이게 아니고 이 수행 뭐 의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주제적으로 뭐 활용함으로써 뭐뭐를 느낌이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다.
그러면 이제 세특,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기부에 드러나는 세특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그리고 이제 개세특이 있고, 이제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사항, 행특,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활동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제 빨간색 글씨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주면 좋다.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인성, 학업 역량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활동 실적 등을 위주로 기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한 공통된 자율활동을 했더라도 희망 진로를 고려해 자신만의 탐구로 발전시킨 내용이 들어가야 함. 자,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봤었던 세특 예시에서도 있었는데요. 맨 아래 밑줄치 부분이 학급 전체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활동 안에서도 개인의 참여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 같이 들어요. 장애인식 개선, 장애 이해 교육, 뭐 성폭력 예방 교육, 뭐 흡연 예방 교육 같이 듣지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편한 자세로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트 잘 와가지고 나는 어떠한 그림으로 내 진로를 연계시켜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듣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듣는 활동, 똑같이 듣는 교육에서라도 좀 더 다른 내용을 넣을 수 있게끔 당연한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공통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시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뭐 다른 거 한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라는 거. 제가 지금 여기서 딱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똑같이 복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다른 걸 하면은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쇼츠라든지 뭐 릴스라든지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게 간단하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나만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임원 활동 경력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임원 활동 우리 애는 반장을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거 불이익이 큰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전교 학생회장 및 학회장과 같은 임원 활동 경험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동국대의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실제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담임했었던 반의 친구의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친구는 간단히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메뉴판 우리 친구들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매일의 급식 메뉴를 단톡방에 공유하는 1인 1역할을 맡은 친구였는데 이거는 심지어 이제 2월 달에 그 이제 종업식 전에 겨울방학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종업식 전에 또 올렸던 것을 저는 캡처를 해온 거예요. 자, 이 학생은 2번이 아니죠. 반장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세특에 어떻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썼었냐면 타인을 배려하는 착한 심성과 잦은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하는 책임감으로 자 이제 밑줄 친 부분 학급 내 1인 1역할로 학급 단체 채팅방에 매일의 급식 식단표를 게시하는 역할을 맡은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정말 이 친구가 잘해줬기 때문에 맡게 된 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담임교사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큰 감동이자 학생의 책임감을 인정하는 사례로 남음. 책임감에 대한 모범 사례로 자주 인용될 때마다 겸손한 모험으로 또한 기감이 됨. 어떤 일을 하든지 속한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이 돋보임. 이거는 이제 출처가 동국대 학종 가이드북이 아니고 제가 이 친구한테 써줬던 담임 시절 행특인데 회장 아니었죠. 총무 아니었고 기획부장, 편집부장 아니었는데 석이 아니었는데 1인 인력할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선생님이 또 계시다면 또는 그것을 선생님께 알아봐 달라고 내가 어필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문장들도 충분히 써질 수가 있다는 것.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하는 행특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동아리 활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 교육 과정에서 또는 현 대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학생의 선택. 선택 과목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선택도 그렇고, 동아리 선택도 그렇고, 뭐 개색특에서도 그렇고, 선택이라는 것은 학생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을 세특에도 그렇고 고등학교 생활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아리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쭉 읽으셨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동아리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만이 우수한 평가를 받나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는 남자인데요. 의예과는 지망하는데 축구부를 무조건 해야겠대요. 근데 심지어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축구부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무조건 의학 동아리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친구가 축구부에 들어감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뽑아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이제 그 코칭을 했었냐면 수의학과를 지망하는 친구였는데 사람이 축구를 하다가 이제 다쳤어요. 그 경우에 이제 사람의 무릎 관절이 다치는 것을 보면서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는 이제 반려동물일 경우에는 어떤 메커니즘을 다치게 되는지, 어떤 치료 과정으로 낫게 됐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을 심화 탐구함. 이게 이제 동아리 세특이 써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아리가 서예 동아리든 뭐 바둑 동아리든 뭐 축구부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위바위보가 져서 눈치 게임을 져서 그날 학교를 못 가서 원치 않는 동아리를 갔다고 하더라도 뜻을 가지고 탐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동아리 미반영에 따른 평가의 변화가 있나요? 자율동아리가 미반영되기 때문에 동아리는 창체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종 가이드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밑줄 친 부분 왼쪽에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연계를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역량이 잘 전할 수는 있지만 농구반에서도 뭐 체력적으로 또는 리더십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특히 우리 스포츠에서는 팀워크 정말 중요하잖아요. 팀워크가 아예 드러나지 않는 생기부라면 고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질문들이 옛날에는 자율 동아리랑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창체 동아리랑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들 물어보곤 한다. 그래서 학생의 창체 동아리를 실제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2학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3월 달에 동아리가 만들어질 시기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가장 이제 정확한 것은 그 연도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친구들이라면은 동아리를 만들어서라도 혜택을 또 살려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주도적으로 만든 동아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활동들이 좀 이제 유의미하게 동아리 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썼던 내용인데 동아리를 만든 학생은 동아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세특이 거의 들어갑니다.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주도하고 활동을 심화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이 친구의 협동 능력과 리더십이 돋보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동아리를 만듦으로써 여기 초대 회장 어떤 그런 명예도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주도적인 친구들이라면 생각해 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활동 700자인 만큼 가장 중요한데 빨간 글씨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체적인 탐구의지, 소질, 적성, 자기주도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다. 다른 것들은 500자는 이것은 700자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과 연결지어 확장시킬 수 있다. 괜히 700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로 활동은 1학년부터 꾸준히 동일한 전공에 맞추어서 해야 하나요? 사실 고3에 대해서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탐구를 하고 찾아보는 노력을 보면 했더라면 좋았겠죠. 1학년 때부터 꾸준한 전공이 아니더라도 꿈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나 한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학년 때 꿈하고 2학년 때 꿈이 바뀌었다. 그러면 대다수는 많은 친구들은 내가 높이 봤는데 그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성적에 맞춰서 꿈도 낮추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렇게 꿈이 바뀌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꿈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이 A 진로와 B 진로 간의 연결고리를
세특에서 생기부에서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면접의 기회가 뜨면 면접에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면접의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A에서 B로 이제 진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중요성을 느껴서 또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넓은 영역의 관심사가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뭐처럼 하노이의 탑처럼 점점 심화되고 점점 고층 명확해지는 분명해지는 진로 활동을 또는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과목별 500자인 세분의 특기사항은 수업 참여도, 성실성, 발전 가능성,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등을 보여주는 항목이고 그가 관찰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독후감, 수행평가 산출물, 뭐 자기평가서, 동료평가서 등 선생님의 관찰 내용 말고도 내가 제출한 자료들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재 안 되는 것들, 넣기 쉽지만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대 불가사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대 불가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하나만 더. 자,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이제 독서활동 상황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독서활동 상황이 미반영되는 상황에서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책 안 읽어도 되나? 이게 아니고 아실 내용들이지만은 중요하니까 정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독서 관련 내용을 각 과목 세특에 뭐 진로 활동에 녹여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책 이름과 작가 이름만 독서 활동 상황에 넣으면 내가 이 책을 넣었다라는 게 티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책 이름과 작가만 넣는 게 아니고 세특에 넣는 거기 때문에 전후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라든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심화 탐구, 추가 연계 탐구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책을 읽었다 해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 내용과 관련된 어떤 심화 탐구라든지 계기, 그 주변 사이드, 스테이크가 책이라고 한다면 옆에 포테이토, 이런 사이드 디시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같이 세특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어디에? 세특에. 이제 불가사항 말씀드렸고, 자, 개세특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뭔가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고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위에 정보 보면은 정보 땡땡한 것들 과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아래 융합 프로젝트하고는 땡땡 없이 이렇게 융합 프로젝트 또는 뭐 수업량 유연한 기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과목 없이 써지는 세특들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특목고는 다 아는 비밀 무게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지금은 이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500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청을 하고 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쓰고 싶다, 담임쌤이 쓰고 싶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수업량 유연한 기간 또는 뭐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화 교육과정 이런 명목으로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는 특기사항이에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이제 선생님의 기재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따가 이 개세특과 관련된 가정통신문도 보여드릴 건데요. 가정통신문에서 이번만 나 이거 해본 적 있어.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행특은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이고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한다.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항목. 분명히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세특에서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하는 행특이 남아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서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한양대 학종 가이드북의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행특을 쓴 항목인데 아까의 행특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도 이 못지않게 좋은 행특을 분명히 쓸 테니까 이런 예시 있다고 참고만 하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외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행특을 썼다. 제가 이제 행특을 좀 많이 가져온 이유가 과세특이라든지 이제 탐구 내용들은 그 학생의 어떤 노력이 더 담겨 있는데 행특은 그 학생의 노력을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편하게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제 행특을 이렇게 쓰듯이 과세특이나 개세특, 창제 세특도 좀 더 깊이 있게 그런 탐구 내용을 잘 담아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종 성공,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어떤 탐구, 어떤 특강에든 꼭 넣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내신, 호기심, 적극성. 탐구, 또 세트,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신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건데, 내신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적 중요하고, 우리 애는 조금 말수가 적어서, 또는 소극적이어서,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잘못된 거라든지 문제가 있는 건 정말로 아니죠. 다들 예쁘고 소중한 친구들이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학종이라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 반 25명에서 30명 된 친구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또는 이제 세특을 쓸 때,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함께 세특을 써야 할 때, 많은 학생들이랑 세특을 써야 될 때, 어,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기억에 남는 친구, 이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쁜 친구, 잘생긴 친구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손을 많이 들었던 친구, 좀 더 교무실에 와가지고 꼬치꼬치 문제를 캐묻고 갔던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인상에 남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 내가 A에 대해서 찾아볼 거야라는 호기심. 예를 들어서 기말 끝나고 영화 보고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 저 A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저 이거 좀 발표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적극성, 내신, 호기심, 적극성. 우리 친구는 뭐 당연한 얘기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가지고 학교에서 선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는 학생만 아는 무료 대입 웹사이트인데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 미리 캠퍼스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없죠.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 대신에 미리 캠퍼스를 통해서 편하게 고르고 작성하는 친구들이 많다. 미리 캠퍼스 활용하시고 커리어넷, 워크넷 우리 친구들 한번 정말 중요한 정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점은 심리검사, 진로검사를 해봤을 페이지인데 많이 알려졌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진로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고 직업 정보, 학과 정보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픽토그램, PPT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더 멋진 PPT를 위해서 지금 쌤이 가지고 온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조금 지저분하고 안 나타내 심심하고 할 때 이렇게 픽토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픽토그램에 컬러가 있고 흑백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픽토그램이 되게 예뻐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예비고일부터는 이제 즐겨찾기 필수인 것 같아요.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고 대학 어디가 TV 등 유튜브 채널들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와 이거 별천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서울대 웹진 아로리. 제가 아까 서울대 건축학과 합격자의 세팅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는데, 서울대 웹진 아로리에서도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명문대, 좋은 대학을 지망한다면 그 방향성을 잡기에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무료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BS. 대한민국 고등학생 EBS 없이 가능한가? 수능도 지금 연기율 50%인 이 시대에 EBS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무료 모의고사 문제지를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가, 해설 강의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등등을 물어보시는데 EBS에서 친절하게 모의고사를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전 과목 5, 1, 2, 3 모의고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EBS 참고해 주시고 인공지능 단추라고 해서 이제 문제 은행이 또 이제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뭐 인공지능 추천 문제 탑5 등등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케미러브라고 해서 이제 이과 학생들도 화학 탐구를 첨부하기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깊이 있게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학백과 대학 선배들의 이야기, 수만이라든지 오립이라든지 또 그런 입시 전문 사이트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들은 파리쿡도 이제 많이 참고하시죠?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대학에 들어간 대학에 졸업한 선배들의 실제 질문과 답변을 대학백과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뽑은 인생 책리스트.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저희 세풍계 단톡방에서 진행했었던 이벤트의 일환인데, 정말 많은 100명이 넘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함께, 내 인생 추천 도서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추천해 주셨던 책들이에요.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좋은 자료여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책 제목, 추천인, 장르,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이
이 계열에 어울린다, 이 계열에 적합하다 싶은 계열을 인문, 교육, 공학, 자연, 사회, 이체능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유와 함께 추천 도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책이고 이 리스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세상용품 교육이 카톡방 외에도 이러한 여러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든 플랫폼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지로 예쁘게 보여드리고 있고 단톡방도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세품교 단톡방에서 오셨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교육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분교 플랫폼 모음인데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랫폼 모음이 운영이 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리고 뭐 짧은 입시 컨설팅은 네이버 엑스퍼트, 긴 컨설팅이라든지 입시 컨설팅 탐구 주제들은 네이버 예약, 그리고 이렇게 타고 들어오신 카톡 단톡방이 있다. 였습니다. 세품교 컨설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시간제 대입 컨설팅, 탐구제 컨설팅, 학습 솔루션, 면접 컨설팅, 학기말 파이널 세트, 관련 컨설팅까지 다양한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 방법으로는 네이버에 관우쌤이나 세품교를 검색하셔서 프로그램별 상세 정보를 보고 바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골라 예약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고정 댓글에 컨설팅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소중한 우리 학생을 만나기 위해 학교, 학원, 과외 컨설팅까지 다양한 교육 환경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믿음에 부응하는 컨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껏 세품교와 함께한 수많은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세품교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음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단톡방까지 한 번에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 성공, 행복한 공부, 목표가 있는 학교 생활, 학교 밖 담임쌤 관우쌤이 돕겠습니다.